여주라디오. 안녕하세요. 최세임의 영어 단어 뿌리 뽑기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세임입니다. 네. 선생님 뭐 별로 없으셨나요?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굶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하도 높아갖고요. 그러면 건강이 안 좋으신 건가요? 아니면 건강은 뭐 항상 좋았던 적이 없지 않나요? 현대인들 중에서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저도 뭐 그렇고 뭐 이제 영어 공부는 하죠 뭐. 네, 그래서 공부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인데요. 네. 어쩌다 보니 뭐 그런 것들은 다 뒤안으로 이렇게 좀 뒤처지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요. 항상 뭐 돈과 관련된 것들을 우선시하는 뭐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게요. 자, 지금까지요. 뭐 하고 있었죠? 우리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고 있는 접두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 접두사인데요. 첫 번째 접두사는 조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두사였고요, 그죠? 네. 두 번째는 숫자, 세 번째는요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접두사 중에 맨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접두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리스어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반대쪽을 향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접두사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반대쪽을 향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 그리스어에서 온 접두사들은요. anti가 되겠습니다. A-N-T-I. anti. 보통 안티라고 우리가 예. 누구 안티 이렇게 얘기할 예. 때. 그래서 반대 방향을 향해서 나가니까는요. 예. 반대 방향이 있는 것하고 충돌이 나겠죠. 네. 예, 그래서 반대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네. 물론 우리말로 바꿨을 때는 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개념상으로는요.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을 연상을 하시고 개념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nti에 붙은 말 중에 그 소셜, anti 소셜 하면은요. 소셜이 사회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사회인데요. anti 소셜 하면은요. 반사회적인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전에 저번 시간에 텔레패시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텔레파시요? 네, 텔레파시. 예. 네, 텔레패시 이렇게 되는데요. 텔레파시. 네. TH가 쓰 발음 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텔레패시 하면은 멀리 있는 걸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네. 텔레 멀리 있는 거고요. 그죠? 텔레비전에. 그래서 텔레비전 이럴 때 들어가죠. 그죠? 근데 그 패스에다가요. 텔레 빼버리고요. 엔티를 붙이면은요. 엔티패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느끼는데요. 네.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역으로 우리말로 하면 반대로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느껴요? 예. 그래서 반대로 느끼는 것을 야, 우리 뭐 이거 하자 그러면 뭔데 나한테 시키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기가 하지. 뭐 이런 거 뭐라 그러죠? 반대로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 한자로 그대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 반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감? 예.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반감이라는 말을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말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느끼고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반감을 갖다 뭐 이런 예.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반대로 느끼는 거예요. 예. 야, 밥 먹어 그러면 밥 먹기 싫어 뭐 이런 거예요. 이따 꺼 그러면 갑자기 이따 기 싫어지고요. 공부해 그러면 하려고 하다가도요. 공부하기 싫어지고요. 이런 게 반감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또 antidote 이런 말이 있어요. anti에다가요. dote 붙이면 antidote인데요. dot 이 부분이요. 주다 이런 뜻이에요. 도네이션 예, 뭐 이런 느낌이 도네이션에서도 do 이 부분이요. 주다 예.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반대로 주는 것이 antidote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로 주다. 예. 뭘 줬는데 그거에 반대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그 뱀 독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은 살을 내면은 반대로 뭔가를 거기에 반대 급부가 되는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항체 그런 건가? 그렇죠. 항원 항체 뭐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반대로 주는 것은 해독제. 해독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원래는 반대로 준 것 이런 뜻이 되겠죠. antidote 이렇게 되면 그죠? 자, 그다음에 클라이맥스 이 말 많이 쓰죠. 그죠?
아주 이제 그 연극이나 영화에서 예. 최고의 그 마지막 절정 부분. 그렇죠. 예. 절정이 뭐죠? 꼭대기. 꼭대기요. 자, 이거를요. 예. 클라이맥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맥스는 아시죠? 했잖아요. 그죠? 맥스가 뭐였지 그걸 미니맥스 뭐 이걸. 예. 그 최대 이런 뜻이에요. 최대. 예. 앞에 있는 CLI 이 부분이요. 이거는 무슨 오르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럼? 클라임 아니고요. 이거 클리프 이럴 때 써요. 클리프. 예. 이거 클리프가 절벽이지 않습니까? 절벽. 클리프 행어. 예. 예.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죠? 탐 크루즈 나온 건가요? 예. 탐 크루즈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서 클리프 이거 할 때 이게 CLI 이 부분이요. 기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클라이맥스 하면은요. 어떻게 됐어요? 최고로 기우는? 예, 최고로 기운 것을 예. 보면 이거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지진 않았죠. 아니 넘어지지 않았는데 옆에서 보기에 넘어질까 말까 굉장히 조마조마하죠. 예. 아슬아슬하게. 예. 예, 그래서 클라이맥스예요. 클라이맥스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절벽인데 완전히 막 그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죠, 그 피사의 사탁 같은 거. 피사의 사탁 같은 게 기울다가 예, 저거 넘어질까 말까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예. 그렇게 간 떨리는 그런 상황이 클라이맥스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인이 그 집에 담벼락을 보면서 저게 언제 넘어지나 하면서 걱정했다고 해갖고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거 그 담벼락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똑바로 딱 세워놨더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면서 걱정거리가 없어갖고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클라이맥스가. 여기에 NT를 붙이면은요, 네. NT 클라이맥스 하면은요, 이게 넘어질까 말까 하는데 막 조마조마 하는데 NT가 붙었으니까 반대로 또 힘을 가했죠, 그죠? 네네. 그러면 또 이렇게 기울었던 게 다시 똑바로 쓰겠죠? 네. 그러면은 그런 그 절정감이 어때요? 조마조마하는 게요? 없는 거죠. 점점 긴장감이 없어지죠. 그래서 엔티 클라이맥스는요, 네. 연극, 뭐 영화 이런 데서요 점점 그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점점 약화시키는 거를 말해요. 긴장감을 없애는 거야? 예, 클라이맥스의 반대쪽으로 와서 똑바로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어 엔티였고요. 이제 다음에 라틴어를 살펴볼 텐데요. 네. 라틴어는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발음은 다 비슷비슷한데요. A, B, AB, AC, AC, AP, AP.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뭐 AB면 아브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AP면 아프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죠? 네네. 그래서 발음이 그 뒤에 오는 어근의 철자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젝트, J-E-C-T 하면 젝트 하면 던지다의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 오브젝트 하면은요, 반대쪽을 향해서 던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반대쪽, 바깥쪽을 향해서 던지면은 그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던져서 바깥에 쪽에 모르겠네요. 뭐가 있을까요? 자, 던져서 안쪽에는 뭐가 있죠? 제일 안쪽에는요? 중심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죠? 누가? 중심에는요. 네.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요. 네. 세계관 속에서는요. 그 안쪽에 가장 한가운데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래요? 예. 나를 중심으로 해서요. 바깥쪽, 반대쪽을 향해서 나아가면은요. 거기에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 그 원에 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에 누가 있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어는 항상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해갖고요. 목표 대상으로 이렇게 시선이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영어의 어수는 다 그런 식인 거죠. 그렇군요. 세계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말의 세계관이. 그래서 나는 그다음에 동사가 오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나와 대상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어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반대쪽을 향해서 쭉 시선을 던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행위를 하거나 뭐 이러면 반대쪽에서 있는 것은요, 대상, 목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대상, 목표, 객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브젝트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O-B-J-E-C-T, 오브젝트. 네. 그래서 뭐, 예술계에서 글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브젝트 이렇게 하지도 않고 오브제 뭐 이렇게 하고 불어 쓰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불어도 사실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죠? 그리고 뭐 독일 말도 가끔 쓰잖아요. 뭐 theme 하면 이게 주제 뭐 이런 뜻인데 독일 말에서 테마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테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네. 그리고 뭐 다 그렇게 불어나 독일 말을 가져다 쓰면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죠. 그런 말들을 쓰므로 인해서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obstacle 이런 낱말이 있는데요. obstacle. 예, S-T-A-C-L-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L-E 이 부분이 이 부분이요 작은 것을 말해요. 그러면 obstacle 하면 반대쪽을 향해서 이거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stand의 뜻이에요. 네. 서 있는 작은 것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 반대쪽을 향해서 뭐가 조그만 게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써요? 내가 반대쪽을 가려고 하는데 조그만 게 서 있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반대쪽을 향해서 바깥을 향해서 예.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나를 보고 서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마주 보고 있는 거. 예, 그렇죠. 그럼 걸리적거리겠죠. 예. 그래서 obstacle 이게 장애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클이 붙었으니까 작으니까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을 수 있어요, 작으니까. 그래서 obstacle 이건 장애물. 우리는 그걸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obscure 이런 말이 있는데요. S-C-U-R-E 이렇습니다. 네. obscure. 왜냐면 secure 이 부분이요. 그 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쪽을 향해서 덮은 거죠, 그죠? 그럼 반대쪽에 있는 게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obscure 이게 불명확한 이런 뜻이에요. 아, 불명확한. 예. 자, 오브젝트 반대쪽을 향해서 던진 것이고요. 네. obstacle 반대쪽을 향해서 서 있는 작은 것이고요. obscure 반대쪽을 향해서 덮어버린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oppose 이런 말이 있어요. oppose. O-P, P-O-S-T, S-E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pose가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포즈 취하잖아요, 그죠? 네. 그 내 팔다리 내 몸을 놓다 이런 뜻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안 나지만 나는 걸로. 그래서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취해봐. 그러면 어떻게 뭐 좀 몸을 어떻게 놔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 가면 환자들한테 어떤 자세를 취하세요. 그래야 진찰이 쉬우니까요. 그죠? 네네. 특히 뭐 치질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포즈라고 그래요. 놓다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을 향해서 놓았습니까? 어느 쪽이요? 예. 잘 모르겠는데, 반대쪽을 향해서 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쪽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 예. 반대쪽을 향해서 놓으면 내 의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의견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의 의견에 향해서 반대쪽으로 놨어요. 예. 나는 짜장면을 먹자. 그런데 난 짬뽕. 예. 이런 반대쪽으로 놓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oppose 하면은요 반대하다. 반대하다? 네, 대척점에 놓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스어로 반대쪽을 향한 거, 바깥쪽을 향한 거요. anti. 네. 그다음에 라틴어로 바깥쪽을 향한 것이요. A, B, A, C, A, P 뭐 이런 것들이요. 오비 아닌가요? 예, 잘못했어요. O, B, 예. O, C, 예. O, P 뭐 이런 것들이요. 네, 네, 네. 예. 요거 반대쪽을 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 가면은요. 영어로는 with입니다. with. 함께하다 뭐. with가요. 함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여태까지 영어 공부를 하면서 with를 함께라고 공부를 한 것은요. 네. 굉장히 잘못된 방식을 우리말로 그냥 하기 쉬우니까 그냥 함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with him 그러면 그와 함께, with her 하면은 그녀와 함께. 우리말로 하니까 쉬우니까 그냥 함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with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반대쪽을 향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쪽을 향하는데요. 한쪽이 주가 되고요. 네. 한쪽이 종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주인이고요. 하나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것을 부딪히건 아니면 부딪히지 않건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뭐 나는 뭐를 했는데 그와 함께 했다. with him 하면은요. 그가 나를 따라온 거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50대 50으로 같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together습니다. together. 그래서 together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요. with는 함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주와 종이 구별이 되는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한 것. 이것이 with입니다.
이거 개념이 헷갈리네요. 그러면 그렇죠. 평생 이걸 위드를 함께라고 했는데 이거 예, 갑자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투게더면은 정말 이렇게 동등하게 50대 50으로 예. 함께하는 거라면 지금 위드는 주종처럼 예, 누가 이제 주가 있고 예, 거기 이제 쫓아가야 되는 종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크고 위드는? 작은 게 있는. 근데 같이 가긴 가는 건데.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 우리는 함께라고 예. 생각했는데 함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드를요 접두사로 쓰면은요 withdraw 하면은요 네. DRAW 하면은요 draw 하면은 이거 끌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연필이나 크레파스 같은 거 끌면 어떻게 돼요? 연필 크레파스를 끌다고요? 예. 종이에다 대고 끌면 어떻게 돼요? 그럼 색깔이 칠해지죠. 그 그려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려지죠. 드로우가 그리다 이런 식으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드로우는 그리다의 뜻이 아니고요. 네. 끌다의 뜻이에요, 원래. 끌다. 예. 그럼 withdraw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 서랍 있지 않습니까? 서랍. 네. 그 서랍에 드로워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럼 그리는 드로워 하면 그리는 애 이런 뜻이 되는데 그리는 애가 아니라 잡아 끄는 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걔가 그 옛날 그 코미디 프로그램 맹구 있지 않습니까? 맹구. 네. 이쪽에서 저 말 듣고 와갖고 저쪽에 가고 완전 딴소리 하잖아요. 예. 우리가 영어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고요. 삼국시대부터 공부해온 한자도 그런 식으로 공부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그 사서삼경을 놓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갖고 평생을 싸우다가 다 해석도 못하고 죽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뭐 교회는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퇴계 선생이요. 네. 그 사서서기를 쓰셨거든요. 사서서기. 예. 그 사서삼경 할 때 그 사서를 에다가요 서기를 다루는 거예요. 뭐는 뭐뭐 하니 뭐뭐일 뿐이니라 뭐 이런 거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뜻이 좀 더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역사 시대 이래로 글 공부를 뭐 남의 글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요. 영어도 완전히 맹구 같은 잘못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with 이거 함께 아니고요. 바깥을 향해서 이런 뜻이고요. 한쪽은 주고 한쪽이 종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다른 예를 하나 들게요. withhold가 있습니다. HOLD. 네. hold가 유지하다 이런 뜻이 않습니까? 예, 그죠? 유지하다. 안다, 뭐 유지하다, 포함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withhold 하면은요. 유지를 하는데요. 반대 방향을 향해서 힘을 줘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억누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억누르다. 억누르다. 예. 그러고 보니 withhold를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죠? 예. withhold는요. 반대쪽을 향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상자가 있어요. 상자 안에 있는 거를 위드드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자가 있으면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거기서 withdraw 하면은요. 그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요. withdraw 하면 어떻게 돼요? 통장에서 돈을 꺼내는 거죠. 아.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withstand가 있어요. stand가 서다라 그랬잖아요. 네. withstand 하면 함께 서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함께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뭐 반대쪽 차별이 있게 쓰는 건가요? 반대쪽을 향해서 쓰는 거죠. 반대쪽을 네. 향해서. 네. 만약에 누가 저한테 네. 뭐 강제적으로 500원씩 방위성금을 내라 그러면 withstand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낼 것 같아요. 안 내는 거예요. withstand 저항해서 서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 방향을 향해서 서는 거니까요.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라틴에서 온 말이 persist가 있었죠. persist. 시스트가 서다의 뜻이에요. 그죠? 예. per 하면 완전히 뚫고 서는 거죠. 예. withstand 반대쪽을 향해서 서는 거죠. 예. 그래서 persist 하고요. withstand 하고요. 뜻이 비슷해요. 반대쪽을 향해서 서는데요. per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이거는 때려 죽여도 꿋꿋하게 서 있는 게 persist고요. withstand는 힘으로 또 이렇게 하면 또 언제든지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고집의 색이겠죠. 그래서 영어냐 라틴어냐에 따라서 말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접두사가 어느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자 말이 왠지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하면 고맙습니다보다 훨씬 더 훨씬 더 고마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말뜻 감사는 느낄 감자에다가 말씀 사자거든요. 예.
말할 걸 느낀다 이런 뜻인데 그게 뭐 이렇게 고마워요, 그죠? 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정도를 좀 선생님, 느끼는 그 정도예요. 고맙습니다가 그러면 뭔가요? 고맙습니다는요, 네. 정확한 그 어원을 밝히기는 좀 어려운데요. 우리말에 고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마. 고구마? 아니요, 고마. 고마. 고마워 할 때 고마요. 아, 고마워. 네, 고마는요, 그 옛날에 그, 무당들이 쓰던 그런 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단군 신화를 가진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곰이 그 토테미즘의 그 핵심적인 신앙의 대상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웅진 나루터, 곰 나루터에 가면은 거기가 그 웅진이지 않습니까? 백제의 수도. 그래서 이게 곰이 단순히 곰이 아니라 그 토속 신앙과 관련된 뭐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곰이 그 bear를 말하는 곰임에서 온 걸 수도 있겠지만 이 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이니까요.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런 은혜만큼이나 뭐 그런 고마운 감정을 느낀다. 이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정확한 어원은 정확하진 않은데요. 고마라고 하는 말이 남아있는 걸로 봐갖고는요. 그 고어사전에요. 그런 뜻이 아닐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다는요. 고맙습니다가 사실은 훨씬 더 고마운 말이에요.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apology 하면 아파가 멀리 이런 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로그가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멀리 있는 말, 그래서 먼 말, 그래서 변명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sorry에서 so는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구멍이 아프다면서 sore throat 이러면은 목구멍이 따끔따끔하게 아파요. 이런 sorry 하면은 나 마음이 이렇게 따끔따끔하게 아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apology, 먼 말 이게 훨씬 더 정중한 사과고요. sorry 이거는 사과가 아닌 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의 내용보다는요, 말의 형식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with 살펴봤는데요. withdraw. 위드가 제일 인상적이네. 예, withdraw 하면은요, 꺼내다, 철회하다, 뭐 이런 뜻이 되고요. 그죠? withhold 하면은요, 반대쪽으로 억누르다. 그 다음에 withstand 하면은요, 저항하다, 뭐 버티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주 라디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anti, 그리스어 접두사 anti, 라틴어 접두사 OB, OP, OC,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로는 with입니다. 이거 잘 적어 놓고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이제 바깥쪽을 향했는데요. 이제 안쪽을 향해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예. 안쪽을 향해서 들어오면은요. 그 inward 이런 뜻이에요. 아까는 outward 이런 뜻이었으면은요. 안쪽을 향해서. 이거 그리스어 오토입니다. 오토. 오토. AUTO. 네. 그래서 오토 이거 다 안쪽을 향하는 거예요. 오토 자동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자동의 자가 뭡니까? 스스로. 네, 스스로가 아니고요. 이든 절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절로. 예. 자연하면 스스로 그런 게 아니고요. 저절로 그런 거예요. 저절로. 예. 자연이 뭐 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자동 이러면은요 완전히 지가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움직일 동자 쓰니까는요. 근데 자동은 그렇죠. 뭐 자동차가 자기가 스스로 의지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이 자동이 되겠죠. 근데 자동차는 뭐 그렇다고선 사람이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선 치더라도요. 그 완전히 자동화된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스위치만 한번 딱 넣어놓으면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 스스로 움직이죠, 그죠? 그런 거 오토매틱 이렇게 부릅니다. 오토매틱. 예, 매트, M-A-T-I-C 이 부분 매트, M-A 이 부분이요 무브하고 어원이 같아요. 아, 무브. 예,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번역을 해갖고요 자동 이렇게 번역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움직임의 그 힘의 원천이 어느 쪽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오토 이거 내부의 이런 뜻이거든요. 아, 이거 상상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토 그러면 이 안에서 이게 뭐 스스로 움직인다는 그렇죠. 느낌으로. 예. 아까 조금 전에는 바깥을 향해서를 했으니까는 이번엔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해갖고 같이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오토모빌 이런 말이 있는데요. 모빌 아시죠? M-O, 그다음 B-I-L-E. 갑자기 모빌 그러니까 예. 그 천장에 있는 그건가요? 예, 맞아요. 천장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첫살을 이렇게 쭉 펴갖고 그 양쪽에다가 무거운 거를 이렇게 달아서요. 네. 무게를 대략적으로 맞추면 조그만 그 균형이 흐트러져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스스로. 네. 그래서 그게 모빌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걸 어떻게 움직여요? 스스로 움직여요. 오토모빌. 이거 자동차예요. 스스로 움직이니까는요. 자, 오토모빌. 그리고 모빌만 이렇게 띄어갖고 하면은요, 모바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모바일 폰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때는 강세가 뒤에 있는 거죠. 아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강세가 앞에 있으면 모빌 이렇게 되고요. 강세가 뒤에 있으면 모바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이런 말이 있어요. 오토노머스. 오토에다가요 NOM 그다음에 OUS가 붙거든요. 네. 오토노머스 하면은요 놈이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이코노믹스 할 때도 거기 놈이 들었었죠. 그죠? 네. 예. 놈이 규칙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오토노머스 하면은요 그 규칙을 지키는데요. 규칙을 스스로 잘 지키는데요. 누가 지켜요? 스스로 잘 지켜요. 그래서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요, 한자로 번역하면은요, 자치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치의. 예. 자치. 이거 진짜 다스릴 진짜 써갖고 스스로 다스린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오토노머스면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걸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치하고 오토노머스는 굉장히 많이 의미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오토 했어요. 오토 안쪽을 향해서 오토. 자, 그다음에 이것이요, 라틴어로 가면은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라틴어 적도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요. 하나 제대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요. suicide 할 때 S-U-I 그다음에 C-I-D-E 네. suicide에서 side 잘라서 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 suicide 이렇게 하면은요 스스로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슈이가 스스로네요? 수위가 스스로죠. 그래서 이게 불어에서 보면은요. 불어의 그 비동사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그 주시 이렇게 할 때 그 SUI 쓰지 않습니까? 그죠? 주시요? 불어 안 배우셨죠? 독일어 배우셨어요? 아, 일본 네. 하셨다 그랬나? 아니요, 구텐타크. 구텐탁 하셨어요? 네. 그래서 불어의 그런 영어의 비동사 역할을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네네.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는 말을 J2인가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준비 없이 왔더니. 주시 할 때요, 이 발음이, 이게 불어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라틴어가. 그래서 suicide 하면은요, 스스로를 잘라서 죽이는 거죠. 이게 자살입니다, 자살. 네. 이걸 영어로 하면 kill himself, kill herself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대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자가 많이 바뀌고요. 발음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커스텀. C-U-S-T-O-M. 네. 커스텀. 이거는요, C-O-M. 아니, C-O.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고요. 그 다음에 수위가 붙고요. 접두사 수위가 붙고요. 그 다음에 T가 붙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 전미사 OM이 붙은 겁니다. 그럼 커스텀을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함께 자기 자신의 것으로 한 것. 이런 뜻이 돼요. 함께 자기 자신의 것을 한 거? 예. 아, 복잡하다. 이런 거예요. 네. 설날만 되면 새 옷을 입는다. 이거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함께 자기 자신으로 한 거 이게 뭐죠? 풍속, 풍속, 전통, 이런 전통, 거잖아요. 커스텀이 그런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함께 자기 자신으로 한 것. 이런 것이 커스텀이 되겠습니다. 그럼 트레디셔널하고는 좀 약간 트레디션은 트레가 저기였잖아요. 떨어져 있는 걸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DI. 이거 주다의 뜻이잖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넘겨주는 게 트레디션이에요. 넘겨주는 거예요. 커스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발음과 철자가 굉장히 비슷한 코스튬이 있어요. 코스튬. 네, CO. 코스튬 요새 예. 이렇게 일본 옷 같은 거 입고 예. 그런 거 코스튬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COSTUME 그래서 코스튬 이렇게 되는데요. 코스튬 플레이를 줄여갖고 코스프레 이렇게 줄여버리잖아요. 네네, 코스프레. 그죠? 코스프레는 코스튬 플레이 이런 뜻이고요. 코스튬 플레이. 코스튬은요, 커스텀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날 새 옷 입는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 동네 가면 다 그렇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상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하고요, 코스튬하고요,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 철자도 많이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영어에 남아 있어요. 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라틴어 아닌가요? 예, 라틴어. 네, 예. 그러니까 라틴어가 영어로 들어와서 예. 영어 낱말로 자리 잡고 그러- 있는 게 그렇죠? 요 세 개 예, 정도밖에 예. 없어요. 아, 굉장히 희귀한 거죠, 그죠? 영어에서 사용하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영어로 가면은요, 셀프가 되겠습니다. 셀프. 그래서 셀피쉬 하면은요, 자기 자신만 아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이기적인. 그다음에 confidence 하면은요, FID 이 부분이요, 믿다 이런 뜻이에요. 믿다. 예. 그 confidence 하면은 함께 믿는 거죠. 네. 너도 믿고 나도 믿고. 그 거기 확실한 거죠. 근데 여기 앞에 self가 붙으면은요, 자기 스스로 강하게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 셀프 컨피던스 하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신감 이렇게 번역했죠, 그죠? 한자어로 그대로. 그 신자가 믿을 신자잖아요, 그죠? 네. 예. 자신감, 셀프 컨피던스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요, 안쪽을 향하는 거 그리스어 오토, 라틴어 스위, 그다음에 영어 셀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쪽을 향해서 들어가면 그 한 가운데 맨 끝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내가 있어요. 네. 그 나를 나타내는 그 그리스어가요. 네. IDIO 이런 겁니다. 그래서 EDO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EDO. 예. EDO.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맨날 우리 로그인 할 때 아이디 넣잖아요. 네. 아이덴티티 하잖아요. 예. 그 아이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간단하죠? 이미 네. 다 우리 잘 읽는 거예요. 맨날 아이디라서 아이디가 뭔지도 모르고 아이디라서 문제인 거죠. 그죠? 아니, 그 아이디가 I하고 D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이 말이에요? 아이덴티티 줄여서 그냥 아이디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이덴티티가 이 그리스어에서 나온 그 말이고요. 자,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을 좀 해보면은요, 우리가 그 제일 쉬운 것부터 할게요. 우리가 욕은 잘 알잖아요, 그죠? 이디엇 그러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아, 또 이렇게 험악한 말 잘 모르시는군요. 예, 저는 잘 모릅니다. 또 바르고 고운 말만 쓰셔갖고. 예, 저는 저기 건너물 다닐 때 손 들고 다닙니다. 예. 이디엇 하면은 I-D-I-O-T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거 자기밖에 모르는 바보 이런 뜻이에요. 야, 너는 세상에 어떻게 너밖에 안 보이냐? 다른 주변에도 좀 봐라. 주변에 있는 건 안 보이냐? 주변에 거 못 보니까 맨날 네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상한 짓 하잖아. 너 바보야? 그래서 이디엇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디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죠. 영어 공부하시면서 많이 공부할 때 네. 이디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이디엄은요, I-D-I-O-M 이렇게 됩니다. 이디엄은요, 자기 자신의 만의 뜻을 갖고 있는 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구렁이도 알고요. 담도 알고요. 넘는 것도 알아요. 네. 근데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건 완전히 그 세 개의 낱말이 갖고 있는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의 뜻이 있죠. 네. 이런 거 이디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쉽지 않은 말인데요. 이디오싱크러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디오에다가요. 네. SYN 붙입니다. 네. SYN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함께? 네, 함께 이런 뜻이에요. 심포니? 네, 심포니 할 때도 네, 거기 들어가죠, 그죠? 클라스 이건 섞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섞다. 그래서 이디오싱크러시 하면은요, 자기가요 함께 섞은 거 뭐 이런 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우리말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거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특징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이디오싱크러시라고 그래요. 고유의 특징적인 것? 고유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마늘이면 마늘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냄새와 맛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거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디오싱크러시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그죠?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물건이 그죠? 네. 그것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네. 자, 이것이요. 그 라틴어로 가면은요. 이고가 되겠습니다. 에고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아, 이건 무슨 이지오. 철학에서 많이 들은 그렇죠. 거. 철학에서요. 사실은 철학에서 그 이드하고요. 네. 그죠? 철학의 이드. 전국에 보면은 미장원 이름에 이드 미장원 되게 많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봤어요. 되게 많아요. 여주도 이드 미장원 어디 시내에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 고향에도 봤어요. 이거 이드가요. 그리스 말에서 나온 철학으로 자기라는 뜻이고요. 에고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고요. 네. 영어는 뭐죠? 아이. 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어로 이드 하면은 굉장히 막
거기다 철학적인 정의를 재정의를 붙여갖고 굉장히 어려운 말로 쓰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접근 금지 단어 같은 느낌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라틴어로 가면은 에고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에고 있고요. 아까 셀피시, 뭐 이디엇 이런 말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 똑같은 말이 이고이스트가 있어요. 이고이스트. 네, 이고이스트. 이거 이기주의자 이런 예. 뜻이거든요. 이기주의자. 그죠? 셀피시 하면은 이기적인, 이고이스트 하면 이기주의자. 그다음에 아까 자기만 아는 바보, 이디엇. 어떻게 반대가 됐죠? 그리스어가 욕이 돼 버리고, 그죠? 그리스어가 제일 어려운 말이고 철학 용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고센트릭 이런 말이 있어요. 이고센트릭. 예. 자기 중심적인 이런 뜻이에요. 센터가 한가운데니까요. 그죠? 네네. 이고센트릭 하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말이 되겠죠. 간단하죠? 네. 예. 자, 그다음에 네. 이게 영어로 가갖고는요. I. 아이. 예. 자, 그래서요. 오늘 한 것 중에서요. 기본이 되는 것들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반대쪽을 향해서, 바깥쪽을 향해서, anti, anti, 그다음에 of, of, with, with, 그다음에 안쪽을 향해서 auto, auto, sui, sui, self, self, 그다음에 안쪽으로 한가운데 가면은요. 예. 거기 있는 거 idio, idio, 그다음에 ego, ego, 그다음에 I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거 중에 with가 좀 인상적이네요. 예, 그래서 with요. 예. with는 함께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아니고 서로 충돌하는 반대쪽을 향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는 together예요. together. 그 접두사로 하면은요. 그 그리스어 sy, syl, sym, sym. 그다음에 라틴어예요. co, col, com, con 이런 것들이요.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접두사들을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요. 처음에 했던 것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자, 안이라고 하는 접두사 했어요, 그죠? 네. 그리스어에서 엔도 뭐 이런 거 있었었고요. 비교급은 에스터 이렇게 되고요. 라틴어로 가면은요, in. 그다음에 비교급 하면 inter. 그다음에 그러니까 최상급 M이 붙는다 그랬어요. 네. intim 이렇게 되고요. M이 붙어갖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가면 in이고요. 그다음에 바깥. 예, 바깥은 exo가 되겠습니다. exo. exo. 그다음에 라틴어로 가면은요, EC, EF, ES, EX. 그래서 X 뭐 이렇게 발음하고요. 비교급으로 하면은요, extra 이런 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상급 하면 M이 붙는다 그랬죠? 네. extreme. 예,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하면 out입니다. out. 예. 그다음에 위를 나타내는 말이요. 그리스어 아나. 그다음에 라틴어 surf, SUF, SUP, SUR. 예, 그다음에 영어로 up. 예. S 떨어지고요. up 돼 버리고요. 그다음에 더 위에 그리스어로 hyper. 예. HYPER. 네. 그다음에 라틴어로는 super. 최상급 supreme. 예. 그다음에 영어로 하면 over 되겠고요. 라틴어 이제 그리스어 아래요. 카타. CATA. 네. 카타. 그다음에 라틴어는요 sub. SUB요. 네. 그다음에 영어로는 down. 그다음에 under의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어는요. HYPO. hypo. 그다음에 라틴어로는요 infra 뭐 이런 거요. 예. 그다음에 영어로는 und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front 앞에. before. 시간상 공간상 앞에. 그리스어 pro. 라틴어 pre. 그다음에 가장 맨 앞에 prime. 그다음에 영어로는 for. FORE. 자, 그다음에 뒤를 나타내는 말이요. 그 그리스어 epi. 그다음에 라틴어 re. 비교급 retro. 그다음에 back. 자,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이렇고요. 그다음에 시간상의 앞을 나타내는 말이요. 라틴어만 있다고 그랬어요. ante. 그다음에 영어로는 xe 하이픈. ex husband, ex wife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예, 기억납니다. 예. 그다음에 시간상의 후를 나타내는 그 라틴어요. post. 포스트. 예.
그다음에 영어로는 after 되겠고요. after.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를 나타내는 말 미들. 그 그리스어로 메소, 메소. 뭐 메조 소프라노 할 때 이런 거 했었었고요. 네. 그죠? 그다음 메디, 메디. 예. 미디움, 미디움. 미디어 뭐 이런 거 할 때 했어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한가운데 센터. 센터. 그죠? 예. 그다음에 양쪽을 MP. MP. 이거 PH가 F 발 나는 거 그리스어고요. 그다음에 라틴어로 가면 MB 되겠고요. MB. 그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뉴트럴 할 때 그죠? 뉴트럴. 뉴트럴. 예. 그다음에 이제 두 개가 나란한 거예요. 그거는 parallel, P-A-R-A. 그다음에 영어로 가면요 by, by. 아이. 예. 그 with도 함께라는 뜻이 아니지만요. by도요 뭐뭐에 의해서는 뜻이 아니고요. 옆에 이런 뜻이에요. 옆에. 예. 자, 그다음에 무엇을 완전히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스어 dia, 디아. D-I-A였죠, 그죠? 그리고 라틴어 per, P-E-R. PER. 그다음에 영어로는 through 이렇게 되겠습니다. through. 그러면 떨어진 것을 서로 건너뛰는 거예요. trans, 트랜스. trace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 peri, 페리. P-E-R-I. 그다음에 라틴어는 circum 이렇게 되겠고요. 설컴. 예. 그다음에 영어로는 near. 니어. 그다음에 멀리 있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리스어 텔레. 텔레. 예. 그다음에 라틴어에서는요 울트라, 울트림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울트라 울트림. 예. 그다음에 영어로는 far가 되겠습니다. 그죠? F-A-R. 그다음 오늘 한 겁니다. 오늘 한 거. anti, 엔티. of, 오브. self, 셀프. auto, 오토. sui, 슈이. sui, 스위. 예. idio, 이디오. ego. 에고. 예. 이렇게 해 갖고요.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접두사들 모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5가지 접두사 중에 3가지를 끝냈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접두사는 수정 접두사와 부정 접두사 이렇게 2가지거든요. 네. 개수는 몇 개가 안 돼요. 예. 복잡하게 되게 복잡한데요. 개수는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접두사의 대부분을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길었잖아요.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접두사가요. 네, 좀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들이 굉장히 양이 더 많을 텐데요. 예.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사들은 뭐 숫자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이거 빼버리는데요.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접두사들은요. 정확하게 전치사와 일치를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말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개념상으로 전치사하고 일치를 해요. 그죠? 아까 뭐 다운, 업, 뭐 프론트 뭐 이런 거 막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우리말에서는 조사의 변화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조사가 다른 그 주어나 서술어라고 하는 것들을 둘러치고 맺히고 해서 뜻을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그냥 명사 앞에서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 동사라고 부르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동사라고 부르는 말 뒤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요. 그럼 말뜻이 확확 바뀌죠. 그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영어는 말뜻의 뉘앙스의 차이를 그렇게 해서 변화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맨날 수거 공부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수거. 네. 요즘에는 구동사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거죠. 그래요? 네. 구동사라고 하는 건 말덩어리가 구거든요. 말덩어리가 동사 역할을 한다 해서 구동사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수거 이렇게 했어요. 네네. 자,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거인데 수거에 붙는 전치사들은요. 네. 바로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그 접두사와 개념이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거울같이 비춰보면 서로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공부하기 굉장히 수월해요. 자, 그래서 그거까지 할 거기 때문에 위치, 방향, 경로를 나타내는 이 접두사가 영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해서 이거를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네. 방금 불러드린 것처럼요. 잘 하나씩 받아 적으시고요. 이걸 잘 공부를 해 두시면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이제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아니까는. 그렇죠. 예. 저도 처음에 너무 개념이 없다가, 그러니까 사실 뭐 그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는 이 5가지 접두사 위에 다른 접두사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 네. 다른 게 있으면은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요. 네.
이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부예요. 아, 이게 전부예요? 예. 그래요? 아니 그 뭐 그 10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른 신 뭐 괜히 가서 어디서 점치고 뭐 이래서 믿지 말고 나만 믿으면 다 모든 거 해결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영화에 전치사 접두사가 다른 게 있으면은요. 네. 아 이게 다는 아닌데 도움은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러니까는요. 네. 그 다른 거 자꾸 뭐 의심하실 수는 있어요. 정말 이게 전부일 거냐. 아 의심 나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접두사는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요. 이거 위에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요. 그 방황하지 않고요. 그 말 뜻 그대로 따라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최세임 선생님의 열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스칼렛, 차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멀도,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황사에다 미세먼지까지 어쩔 수 없어요. 스칼렛, 아직 여주 워시존을 모르는군요. 여주어 시즌이요? 스노우폼 세차 방식으로 차량 흠집 걱정 없는 여주 워시존 말이에요. 스노우폼 방식이라고요? 차량 하부와 실내까지 깔끔하게 세차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세차하러 워시존에 가봐야겠어요. 셀프 세차장 여주 워시존은 소양로 가든 맞은편에 있어요. Wash Zone.